단말 외우는 한시조리 기능사 필기 4회 기출보고 문제 볼게요. 1번 과체류의 품질 유지를 위한 피막재로만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모폴린 지방 산염이죠. 감귤에 사용하고 표피의 피막을 형성하여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모폴린 지방 산염은 엷은 담황색, 황갈색의 기름 모양을 띠고 있는 거죠. 식품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석 수행 단계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거 뭐죠? 식품 위해 요소 분석이죠. 이거 자꾸 문제 많이 나오죠? 이거 중요한 뜻이겠죠? 자, 밑에 다시 볼게요. 안전관리 인증 기준 적용 원칙, 위해 요소 분석, 주요 관리점 결정, 한계 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화, 기록 유지. 이 정도 됐고요. 3번 볼게요.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는 석탄산이죠. 석탄산은 기구, 용기, 의류 및 오물을 소독하는데 3%의 수용액을 사용하며 각종 소독약의 소독력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죠.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 뭘까요? 환경오염 물질에 기인하는 식품의 유독 성분 중독, 중금속에 의한 중독, 유해성 식품 첨가물에 의한 중독이죠. 자, 밑에 볼게요. 설사성 폐류 중독이란 가열로도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진주, 담치, 홍합, 큰 가래비, 바지락, 민들조개, 계량조개, 새조개 등에 있다. 중독 증상은 토기, 구토, 설사, 구역질, 복통 등이 나타나며 열이 나지 않고요. 3일 정도로 완쾌하며 생명의 위협은 없다는 점 양볼게요. 식품의 조리 또는 가공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과 생성 원인에 대해서 볼게요. 자, N나이트로사민의 유해물질. 자, 생성하는 이유는 뭘까? 원인은 뭘까요? 육가공품의 발색대 사용으로 인한 아질산과 아민과의 반응 생성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생기는 이유,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생성되는 단백질이나 지방의 분해 생성물이죠. 아크릴 아마이드는요, 전분식품 가열 시 아미노산과 당의 열에 의한 결합 반응 생성물이죠. 헤테로사이클린 아민은요,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의 열분해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이죠. 아칼리성 식품에 속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채소와 과일 요리죠. 자, 채소와 과일은 수분을 80에서 90% 정도 함유하고 비타민과 나트륨,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어떤 식품에 속하죠? 아칼리성 식품. 이것도 전에 문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칼리성 식품과 산성식품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식중독 중 해산어류를 통해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은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 우리 간호조문사에서 이렇게 외웠어요. 장어라고 외웠어요.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은 어패류에서 많이 생긴 식중독이란 거. 장어 이렇게 키포인트만 외워주시면 되세요. 자,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은 감염 경로는요. 어패류의 생식, 어패류를 손질한 도마나 소를 통한 2차 감염. 증상은요. 구토, 복통, 설사, 약간의 발열 생기고요. 예방법은요. 여름철에 어패류의 생식을 금하며 저온에서 번식하지 못하므로 냉장 보관하는 거 중요하죠. 8번 색소를 함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 중의 성분과 결합하여 색을 안정화시키면서 선명하게 하는 식품 첨가물은 뭘까요? 발색제. 자, 이런 거 정의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보존료는요. 식품 저장 중 미생물의 증식에 의해 일어나는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부제. 자, 산화방지제는요, 유지의 산패 및 식품의 변색이나 퇴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물이죠.
9번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 원인 물질에 해당되는 거 뭐 있을까요?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보툴리눔 독소. 자, 아플라토신 볼게요. 아스페르길루스 폴라버스 곰팡이가 쌀, 보리 등의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류와 땅콩 등의 콩류에 침입해서 아플라톡신 독소를 생성하여 독성을 일으키는 게 맞고요. 수분 16% 이상, 습도는 80% 이상, 온도는 25에서 30도 이 환경일 때 전분 질성 곡류에서 이 독소가 잘 생산되며 인체에서 간장독, 간암을 유발하는 거죠. 카드뮴이나 수은 등의 중구속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식품은 뭘까요? 어패류. 밑에 해설 볼게요. 공장 폐수나 생활하수, 농약이 비에 섞여 내린 물 등에 섞인 중금속이 하천에 모여 수질오염을 일으킬 경우 특히 하천 바닥에 서식하고 있는 어패류에 중금속이 침투되고 이러한 어패류를 먹는 폭식자의 체내에 중금속이 축적되어서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의 직무상 책임에 대한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뭘까요? 업무정지 1개월, 1차 위반은 1개월, 2차 위반을 하면요 업무정지 2개월, 3차 위반하면요 면허 취소. 이 정도 꼭 기억하시게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직무로 옳은 거. 자, 밑으로 볼게요.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 안전 실무, 그 밖에 조리 실무에 관한 사항 볼게요.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목적,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식품 영양의 절적 향상을 도모,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 자, 밑에 다시 볼게요.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짐을 목적으로 하는 것. 14번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수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있는 규정을 위반하여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고자 할 때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죠. 자, 밑에 보시면 회수 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 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5번 볼게요.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 사골의 비물을 우려내기 위해서 찬물에 담가 혈색소인 수용성 헤모글로빈 용출시켰다. 양파를 썬 후 강한 향을 없애기 위해서 식초를 뿌려 효소작용을 억제시켰다. 무, 배추, 양파는 안토잔틴을 함유한다. 안토잔틴은 산성에는 안정하나 아칼리성에는 화생으로 변한다는 거. 모양을 내어 썬 양송이에 레모즙을 뿌려서 색이 변하는 것을 억제시켰다. 양갱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한천, 설탕, 팥, 앙금이죠. 자, 젤라틴 또 볼게요. 젤라틴은 동물의 결체 조직을 가수분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젤리, 샐러드, 죽편, 바바리안 크림 등의 응고제로 쓰이고 아이스크림, 마시멜로, 기타 얼른 후식 등에는 유화제로 쓰이는 거. 식품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 중 자유수에 대한 설명.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에 이용되고요. 0도 이하에서 동결된다. 100도에서 증발하여 수증기가 된다. 식품을 건조시킬 때 쉽게 제거된다. 자, 결합수, 자유수 비교하는 거 다시 볼게요. 자, 먼저 문제에 대한 해당하는 거 다시 볼게요. 자, 자유수 볼게요. 자유수는요, 식품을 건조시키면 쉽게 증발, 압력을 가하여 압착되면은 제거된다. 0도 이하에서 동결된다. 용질에 대한 용매로 작용한다. 미생물의 생육과 번식에 이용, 식품의 변질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결합수는요, 반대겠죠. 식품을 건조해도 증발되지 않는다. 압력을 가해 압착해도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0도 이하에서도 동결되지 않는다. 용질에 대해 용매로 작용하지 않는다. 못한다. 미생물 생육과 번식에 이용되지 못한다.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크다. 이 정도 기억하시겠죠? 자, 18번 먹다 남은 찹쌀떡을 보관하려고 할 때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보관 방법은 뭘까요? 냉장고 보관. 전분의 노화는 수분 30에서 60%, 온도는 0에서 4도일 때 가장 일어나기 쉽죠. 자, 19번 계산 문제는 뺄게요. 식품의 수분 활성도란 식품의 수증기압과 그 온도에서의 물의 수증기압의 비죠. 밑에 다시 설명볼게요. 수분 활성도란 식품의 수증기압과 그 온도에서의 물의 수증기압의 비로 채소, 과일 등은 수분 활성도가 높고 곡류는 수분 활성도가 낮다. 남길게요. 효소의 주된 구성 성분은 단백질. 효소는 세포 내에 존재하며 고분자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보곡독의 특징에 관한 설명. 보곡독은 신경독으로 수족 전신의 운동마비, 호흡 및 혈관 운동마비, 지각 신경마비를 일으키죠. 보고독은 테트로도 토신이라는 맹독성을 가진 동물성 전염독이다. 신경계통의 마비 증상을 일으키고 진행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호흡과 혈관 운동마비, 자가신경마비, 손, 발, 몸, 전신의 운동마비 등을 일으키죠. 다음, 채소의 가공 시 가장 손실되기 쉬운 비타민은 비타민 C. 비타민 C는 수용성이므로 쉽게 산화되어 식품의 판매, 가공, 저장 중에 쉽게 손실된다. 김치의 독특한 맛을 나타내는 성분은 유기산, 젖산, 아미노산, 호박이죠. 자, 다시 볼게요. 자, 김치의 맛 성분으로 젓간맛을 느끼게 하는 사과산 나트륨, 좋은 맛을 느끼게 하는 아미노산, 호박산, 쓴맛을 느끼게 하는 거 안식 향산소다 있다는 거. 자, 밑에 보면 뭔 말이냐면요. 유기산의 종류가 나온 거죠. 유기산은 주석산, 구연산, 젖산, 초산 등을 들 수 있다. 자, 다시 정리해 줄게요. 김치의 독특한 맛을 나타내는 성분 5가지죠. 사과산 나트륨, 아미노산, 호박산, 안식향산소다. 네 개죠. 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기산까지 5가지. 그 다음에 철과 마그네슘을 함유한 색소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마이오글로빈, 클로로핀. 마이오글로빈은 철을 함유한 근육색소이고 클로로핀은 식물의 잎과 줄기의 녹색색소로 마그네슘의 킬레이트 화합물이죠. 카로티노이드는 황색, 오렌지색, 적색색소로 토마토, 당근, 고추, 감 등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죠. 26번 계산 넘어갈게요. 생선을 구울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
고온으로 가열되므로 표면의 단백질이 응고된다. 식품 특유의 맛과 향이 잘 생성된다. 식품 표면 주위에 수분이 적어져 수용성 물질의 손실이 적다. 식품 자체의 수용성 성분이 표피 가까이로 이동된다. 단맛을 가는 대표적인 식품 뭐죠? 사탕무, 감초, 벌꿀. 곤약은요, 곤약은 고향나물의 입주길로 만든 가공식품으로서 반투명의 묵이나 국수의 형태로 무맛을 띠는 게 특징이죠. 채소를 데칠 때 뭉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소금의 농도는 1%. 채소를 데칠 때 1에서 2%의 소금을 넣으면 뭉그러지지 않고 비타민C의 산화도 억제되며 채소의 색도 선명해지는 거죠. 무기질만으로 짜지어진 거 볼까요? 칼슘, 인, 철, 칼륨, 황, 나트륨, 염소, 구리, 마그네슘, 망가니즈, 아이오딘. 자, 특징 볼게요. 체액의 pH 3투합을 조절하고요. 산알칼리의 평형 및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체내 생리 기능의 조절과 효소 작용에 촉매 작용을 하고요. 신체의 뼈와 치아의 중요한 성분으로 골격 조직을 형성하는 이런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게 무기질. 신경 자극의 전달과 근육의 탄력을 유지시키는 게 무기질이죠. 육류의 사후 경직에 대한 설명. 근육에서 혐기성 해당 과정에 의해서 산이 증가된다. 해당 과정으로 생성된 산에 의해 pH가 낮아진다. 경직 속도는 도살 전의 동물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근육의 글리코겐이 젖산으로 된다. 자, 다시 해설 볼게요. 육류의 사후 경직. 동물을 도살하여 방치하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현기적 해다 작용에 의하여 근육 내 젖산이 증가되어 근육이 단단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근육의 pH는 낮아지고 조직이 단단해지며 신저성을 잃고 경화한다. 사후 경직이 일어나는 시기와 기간의 동물에 따라 각기 다르다. 자, 32번 계산 뺄게요. 원가 계산 목적에 해당되는 거. 예산 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원가의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경영활동의 결과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보고할 때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죠. 생선을 프라이팬이나 소스에 구울 때 들러붙지 않도록 하는 방법. 기구를 먼저 달궈서 사용한다. 기구의 금속면을 테플론으로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기구 표면에 기름을 칠하여 막을 만들어준다. 생선은 프라이팬을 미리 뜨겁게 달군 후에 센 불에서 재빠르게 익히고 중불로 나머지를 익혀주는 거죠. 초원가는 제조원가에 무엇을 더한 거 없을까요? 판매 관리비. 자, 계산 공식 외워야 되겠죠? 초원가는 제조원가 플러스 판매 관리비죠. 비타민C 파괴율이 가장 작은 것은 뭘까요? 무생채죠. 비타민C는 과일이나 채소를 가열하여 조리할 때 파괴율이 높죠. 시금치, 국, 고사리, 무침, 오이지는요 파괴율이 높죠. 무생채는요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생채를 만드는 거죠. 편육을 끓는 물에 삶아내는 이유는 뭘까요? 국물의 맛 성분이 적게 용출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편육고기를 삶을 때는 끓는 물에 넣어서 근육 표면의 단백질을 빨리 응고시켜야 수용성 물질이 물에 녹지 않아 육즙이 흘러나오지 않게 되죠. 냉동 생선을 해동하는 방법으로 위생적이며 영양 손실이 가장 적은 건 뭘까요? 냉장고 속에서 해동한다. 냉동 생선은 5에서 6도에 해동하는 것이 단백질의 변성이 가장 적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냉장고에서 해동하는 것이 가장 좋다. 육류의 가열 조리 시 나타나는 현상, 색의 변화, 수축 및 중량 감소, 풍미의
증진, 단백질의 응고로 고기의 수축, 결합 조직의 연합, 지방의 융해 이렇게 되겠죠. 넘길게요. 생선 조리에 대한 설명. 생선에 식초를 바르거나 석쇠를 달군 후 구이를 하는 것은 껍질이 눌러붙지 않고 깔끔하게 조리하기 위해서고요. 생선을 가열 조리할 때는 60도 이상의 가열해야 영양가를 보존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냄비 뚜껑을 열어 두어야 휘발성의 비린내를 공기 중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 국물이 끓어올라 생선살이 익기 시작할 때쯤 뚜껑을 닫아서 끓여주고요. 생강은 생선인 익은 후에 파를 넣어야 비린내가 제거에 효과적이죠. 한식 조리에서 고명으로 사용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황백지단, 은행, 잣, 호두, 은행, 미나리초대, 석이버섯이죠. 산초와 후추는 양념용으로 쓰이는 거죠. 신선한 달걀의 감별법. 햇빛에 비출 때 공기집이 크기가 작다. 흔들 때 내부의 흔들림이 거의 없다. 6% 소금물에 넣으면 가라앉는다. 깨뜨려 접시에 넣으면 노른자가 볼록하고 흰자 점도가 높는 거. 다시 볼게요. 달걀이 신선할 때는 남백과 난항의 탄력성과 점도가 높고 농군 남백의 중앙에 난항이 위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어서 잘 쏠리지 않고요. 달걀을 흔들어 봤을 때 신선한 달걀은 내부의 흔들림이 거의 없죠. 조리 시 일어나는 비타민 무기질 변화 중, 자, 설명 만든 거 볼게요. 비타민 A는 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고요. 비타민 C는 자외선과 접하는 부분이 클수록 오래 끓일수록 파괴율이 높아지고요. 과일을 깎을 때 쇠칼을 사용하여 철 성분이 들어가게 되며 침전물이 생기거나 맛과 향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나무 칼이나 세라믹 칼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 44번 계산 문제 뺄게요. 식단을 작성하고자 할 때 식품의 선택 요령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요. 소고기가 비싸서 대체식품으로 닭고기를 선정하는 거. 대체식품은 원하는 식품과 비슷한 영양소를 가진 다른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즉, 주지방질 기본식품은 지방질 식품끼리만, 단백질 식품은 단백질 식품끼리만 대체식품이 된다는 거. 감염병 중 비말 감염하고 관련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상호열, 백일의, 결핵, 중동호흡기 증후군, 에볼라 바이러스병이죠. 기생충과 중간수주의 연결. CB지장충은요, 중간수주가 없고요. 자, 사상충의 중간수주는 모기, 말라리아 중간수주는 사람, 폐우충의 중간수주는 가재, 개, 무구조충의 중간수주는 소죠. 식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주 효소는 뭘까요? 아밀레이스죠. 식혜는 먼저 찹쌀이나 맵쌀을 사용하여 밥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분이 호화되고 엮이는 가루 속에 당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밥알에 작용하여 당화작용이 일어나죠. 이렇게 가수분해되어 생성된 말토스는 식혜의 독특한 맛에 기여하죠. 찹쌀의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에 대한 설명.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찹쌀이나 옥수수, 차조 등의 찰 정부는 거의 아밀로펙틴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 김치 저장 중 김치 조직 연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첫 번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팩틴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두 번째, 미생물의 팩틴 분해 요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용기에 꾹 둘러앉지 않아서 내부에 공기가 존재하여 호기성 미생물이 성장 번식하기 때문에. 김치가 국물에 잠겨 있도록 해야 쉽게 물러지지 않죠. 자, 환경위생의 개선으로 발생이 감소되는 감염병 뭐가 있을까요?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이죠. 자, 인플루엔자는 병원체에 따른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호흡기 계통을 통해서 감염되죠.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 이용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예전에 그 간호조무사 그 기출문제 중에서 이 숫자가 나왔어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0.03%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 이용되고요. 허용 기준은 0.1%, ppm으로 따지면은 1000ppm.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죠.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을 때 식품위생상 중요한 의미는 병원 미생물의 오염 가능성이 있다. 대장균은 인체에 직접 유해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출 방법이 간편하고 정확하며 다른 미생물이나 분병 오염을 추측할 수 있어 수질 오염의 생물학적 지표로 이용된다. 조리 장비와 도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중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는 정밀 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뭘까요? 긴급 점검. 자, 손상 점검은요. 재해나 사고에서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이죠. 특별 점검은요.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 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점검이죠. 제2급 감염병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파라피투스, 유행성, 이항선염, 세균성 이질, 수두, 홍역.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핵 여기까지. 나머지는요. 간호조무사에서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밥의 조리 과정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온도 상수기, 비등기, 중장기, 뜸 들이기, 온비, 등등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해서 볼게요. 밥의 조리 과정. 온도 상수기는 20에서 25% 수분을 흡수한 쌀의 입자는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여 평균한다. 비등기 때는요. 쌀의 평균이 계속되면 호화가 진행되어 점성이 높아져서 점차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 증자기, 쌀 입자가 수증기에 의해서 쪄지는 상태. 뜸들이기, 고온 중에 일정 시간 그대로 유지하는 과정이고요. 쌀알 중심부에 전분이 호화되어서 맛있는 밥이 되는 거죠. 고기도 사용하면서 맑은 육수를 내기 위해서는 끓기 시작한 지 2시간,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국물을 낼 목적이라면 3시간이 적당하다. 그 이상이 지나면 국물이 탁해지기 시작하죠. 옹군죽에 대한 설명은 뭘까요? 옹군죽이란 쌀을 통으로 쑤는 죽이죠. 곡물을 고아서 체에 받친 것은 뭘까요? 미음. 쌀알을 완전히 곱게 갈아서 만드는 죽은요? 비단죽. 응이란 곡물의 전분을 물에 풀어서 끓인 것이고요. 원미죽은요. 쌀알을 동강나게 굵게 갈아서 쑤는 죽을 말하죠. 채소류의 신선도의 선별 방법. 토마토는 만져봐서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이 좋고요. 가지는 가벼울수록 부드럽고 맛이 좋고 구부러지지 않고 바른 모양으로 좋고요. 오이는 꼭지가 마르지 않고 색깔이 선명한 것. 애호박은 굵기가 일정하고 단단한 것이 좋죠. 자, 마지막. 다시마 표면의 하얀 분말 성분은 뭘까요? 마니트죠. 다시마 표면의 하얀 분말은 마니트라는 당 성분으로 다시마의 맛을 내는 성분이므로
물에 씻지 말고 조리하고요. 이거를 마니토리라고도 부르는 거죠.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